자, 여러분 부디 안녕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먹을만하게 밥상을 차려놓으면 항상 뒤집어 엎는 비트코인 때문에 골치가 아픈 요즘인데요. 12,000달러에서 11,500달러대까지 훅 떨어졌었다가 지금은 11,700달러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한 300달러, 400달러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알트코인들은 어떻죠? 비트코인은 살짝 미끄러져서 엎어진 것 같은데 알트코인들은 멧돼지들이 짓밟고 지나간 것처럼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많은 비트코인들이 거래소로 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약간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결국 이렇게 사단이 난 상황, 부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S&P 500 같은 경우는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V자 반등으로 전 고점까지 다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도 눈치를 잘 봐가지고 금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금이랑 같이 다니고 S&P 500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S&P 500이랑 같이 다니면 좋겠는데 이 자식이 눈치가 없어요. 자, 아무튼 S&P 500처럼 금과 비트코인도 반등해주기를 바라보고,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2.0 그동안의 버그 때문에 운영이 중단됐었는데 다시 재가동할 준비를 맞춰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출시해야죠. 2.0. 자, 그 다음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웹 브라우저인 브레이브에서 탈중앙화 광고 플랫폼인 시미스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레이브 측은 시미스는 브레이브의 광고 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되었으며 사용자에게 익명성을 제공하고 탈중앙화를 구현했으며 감사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의 브레이브 브라우저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언제나 링크를 밑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시면서 BAT 토큰도 조금씩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와 모바일에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 링크를 사용해주시면 저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고요.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는 광고 차단 기능을 꺼주시면 유튜버들이 먹고 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이러저러한 불미스러운 사태 때문에 유튜버들에 대한 악감정이 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부디 일부의 잘못 때문에 전부를 미워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BAT 같은 경우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축적 기간을 거치면서 곧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 분석을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최근에 여기 있는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도 그렇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정되는 대로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축적 기간 그리고 역 헤드앤숄더를 깨트려 주면서 BAT가 좀 높게 상승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이 더 이상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취총이라도 한 방 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퀀텀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퀀텀. 자, 이 퀀텀이 디파이 시장에 뛰어듭니다. 제3자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퀀텀 기반의 디파이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서 100만 달러 자금을 출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개발 자금은 최대 500만 달러까지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고 퀀텀의 설립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와 동시에 퀀텀의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얼마 전에 칼다노와 비슷한 맥락의 글이 나오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디파이의 거의 모든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으로 설계가 되고 운영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정체가 심하고 네트워크 비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미 지분 증명을 실행하고 있는 퀀텀, 이 퀀텀이나 에이다 같은 블록체인들이 앞으로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퀀텀, 과연 지금부터 날아오를 수 있을지 기대는 일단 좀 안되지만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살짝 떨어지고 있는 체인링크,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들어가기가 무서운 그런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암호화폐 분석가 코로시 AK 같은 경우는 링크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여전히 상승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보나치 비율을 그려봤을 때 38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고려한다라고 하니까요. 상승세가 맞나 봅니다. 이거 역시 비트코인에게 달려있겠죠.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떨어져 버리면은, 비트코인이 잘 버텨주면서 도미넌스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 링크 같은 경우도 축적 기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될 수가 있겠죠. 이 한마디로 비트코인의 독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 알트코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 독재자 비트코인을 좀 떨어뜨려가지고 따로 이제 같이 올라가지만, 저도 비트코인 좋아하지만 이런 비트코인의 독재는 좀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엔 좀 통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이낸스가 우크라이나 사이버 경찰과 손을 잡고 해커 집단을 검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왕 잡았으니까 사형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기분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이 구글 검색량에서 암호화폐 구매가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2017년, 18년 불장 때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좀 적은 양이긴 한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매수하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제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최근에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라거나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와 동시에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쪽으로, 암호화폐 쪽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 비트코인이 한 건 해줘야 되는데 말이죠. 꼭 이렇게 중요한 때 삽질을 해야 되는지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미국 내에서도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관련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통화감독청의 브라이언 브룩스는 최근에 CNN과의 인터뷰에서 5천만 미국인들과 미국 수백만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현실을 감안했을 때 크립토 현상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미국 은행들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허용한 그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코인베이스 최고 법무 책임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내준 사람이 바로 미국의 재무장관이었죠. 자, 뭔가 재미난 큰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지지자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전 와이오밍주 하원 의원이 상원 의원 경선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민주당 소속과 결선을 치르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는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는 무려 2013년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미국 달러와 달리 비트코인을 가치의 출처가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본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정치인들 중에 이 좌파 우파를 떠나서 암호화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확실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들은 정말 좀 부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센티멘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은 조만간에 전부 다 말라 죽게 될 것, 상황이 그렇게 되고 나면은 체인링크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디파이가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라는 등등의 과장된 말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다만 이들은 분석업체로서 이렇게 의견을 전한 것이고, 분석가들은 이에 반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알트코인 시즌이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니콜라스 마르틴이라는 유명한 분석가 있죠.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트코인의 추가 상승을 이제 나는 전망을 하고 있고 유의미한 저항선은 없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이 카바가 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카바 가격이 그때 2달러였던가 1달러였던가 그랬었는데 나중에 5달러까지 올라갔었죠. 이번에도 그의 말이 맞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 관련된 소식들을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12,000달러 아래로 후퇴하고만 비트코인 단기 낙폭은 어디까지? 코인텔레그래프는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1,400에서 11,600달러대까지 지지세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면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가 있다. 여기서 잘 버티면 13,000달러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뉴스BTC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12,000달러 선을 일시 무너뜨리기는 했었지만은 이는 오히려 다음 주요 저항선인 13,000원과 14,000달러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연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융 미디어 FX 스트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을 떨어뜨리려는 세력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11,700달러 지지선이 유지되지 못하면 하향세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부터 비트코인이 11,500달러를 찍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혼 헬스라는 분석가는 여전히 그의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1,6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12,000달러로 도전, 그리고 떨어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12,000달러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으면은 이 알트코인에 물린 사람들이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지금 우리는 불장에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사토시 필리퍼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쭉 올라가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나는 지금 불장이 완전한 불장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아이디가 계속 바뀌고 있죠. 비트코인 잭에서 이더리움 잭, 그리고 이번에는 라이트코인 잭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아마 조만간에 라이트코인 펌핑이 오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아직 고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만 달러 부근까지 올라가서 더블탑 찍고 사람들을 환희의 도가니로 몰아놓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도 그동안에 좋은 분석들을 많이 보여주었었는데 이번에도 들어맞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도 비트코인이 최근에 단기 고점을 찍은 것은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역시 꽤 비슷한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와이코프 이론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이제 고점을 찍고 2만 달러 부근을 찍고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 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그때 가봐서 달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향후 움직임이 결정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12,000달러를 지켜주지 못하고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심리 상태는 여전히 극단적 탐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 좀 불안하긴 해요. 극단적 탐욕. 자, 그 다음에 롱숏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약간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비트파이넥스는 76, 비트맥스는 68, 그리고 바이낸스가 37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평소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비교적 꽤 낮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숏으로 하여금 잔뜩 비트코인이 떨어질 것처럼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고 한번 또 쫙 올리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면 어떨까 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보니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 무시무시한 장마철에 토마토밭이 무사히 견딜 수 있도록 광고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스트레칭, 물 마시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